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오늘 방송은 중국의 빠링허우와 링링허우에 속한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보는 실제와 허구의 개념에 대한 국뽕캔디를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빠링허우란 1980년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이르고 링링허우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죠. 그리고 이 빠링허우와 링링허우 외에 나머지 매우 큰 한 그룹이 중국의 근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경험했던 198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이처럼 서로 다른 사고와 생활 방식을 가진 세 그룹의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이고 이 세 그룹은 일반적인 생활과 중국 사회에 대한 개념과 행위적 사고에 있어서 매우 극한 차이를 보이며 불협화음 상황 속에서 이상한 합리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서로 다른 세 그룹의 중국인들 중 빠링호와 링링호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한 그룹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요즘 중국이라는 국가의 사회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세 그룹의 사람들 중 먼저 언급할 그룹이 빠링호에 속한 중국인들인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동시에 몇 가지 상황을 겪은 세대들이기에 간단하지 않고 현재 중국 사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들 빠링호들의 사고가 근대 중국을 살아온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앞 세대들이 겪었던 외세 침략과 마오쩌둥의 공산 세력이 저지른 국내의 혼란 및 통제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것이죠. 이들은 앞 세대들이 경험하며 살아왔던 경제적 어려움과 거의 모든 것이 국영화되어 있던 경제활동의 현실 및 교육비 등 국가에서 무료 배급 혜택을 주던 상황의 끝자락에서 같은 경험을 했던 세대이기도 해요. 덩샤오핑이 중국의 정권을 잡은 후 1997년 2월 19일 사망하기 전까지 개혁 개방을 실시하며 실질적으로 지금의 중국 경제가 있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한 기본 정신이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어라 거든요. 얼마 전 시진핑이 말한 공평한 발전과 평등한 부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말인데 현재 시진핑은 자신이 말한 공평한 부에 대한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덩샤오핑이 이 말을 할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그 후 중국을 본격적으로 작살내버린 문화대혁명의 여파에 의해 경제가 완전 폭망한 상태였고 동시에 개혁 개방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이때가 중국의 빠링호에 속한 사람들이 어린 티를 벗고 막 청소년기에 들어갈 때였는데 그들의 부모는 중국 전체가 국영기업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며 소규모 일망정 개인 사업체를 세우거나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씩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때 중국은 지금에 와서는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라고 말하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폈던 시기로 배를 잇는다는 명목하에 만약 딸을 낳으면 아들을 갖기 위해 딸을 죽이거나 내다 버리는 일을 벌일 정도였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났었죠. 그리고 나타난 것이 소황제란 말인데 이 말은 단 하나뿐인 자식에게 집안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능력이 닿는 한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는 행위를 빗대어 표현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모였던 중국인들은 나아지는 경제적 여유를 모두 자식을 위해 쓰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빠링어우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는 한마디로 좀 싸가지가 없는 아이들처럼 되면서 지금까지의 중국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고를 갖고 성장하게 되었죠. 이들 빠링어우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돈의 소비와 물질에 대한 사용 방식의 개념 차이였습니다. 빠링어우들이 태어날 무렵 중국의 평균 월급은 수십 위안 정도였는데 쉽게 풀어본다면 북경대학 노교수의 월급이 5에서 60 위안 정도였고 최고 권력자였던 덩샤오핑의 월 급여가 500위안이 되지 않을 정도였기에 당연히 중국의 모든 물가는 매우 저렴하였죠. 특히 식료품의 경우 쌀과 식용유, 간장은 배급제였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만 열리는 시장에서 단돈 1위안이면 짊어지고 가야 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식품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부모들은 필요한 식품들을 사기 위해 비교적 고급 국영기업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새벽장이나 저녁장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의 식품 구입은 대부분 1에서 2안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러나 부모들이 아끼고 아껴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면 가능한 모두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빠링어들의 사고방식은 부모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10위안, 20위안을 우습게 여기며 당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던 개인 상점이나 외국계 편의점에서 소비를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 물건들을 그들 부모들은 상상도 못하던 가격의 큰돈을 주고 별 생각 없이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파리허우들은 과거의 중국인인 부모 세대들과 확연히 다른 개념을 가진 새로운 중국인들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고, 그들이 혼자서 돈을 소비할 정도의 청소년기인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쟁사회로 전환되는 기점이 된 정책이 발표되죠. 이것은 당시까지 국가에서 책임졌던 교육비가 대학부터 각 개인들의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것은 고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어라는 정책이 일반 중국인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사건에 가까운 정책이었거든요. 그 이후 파리허우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부로 느끼며 악착 같은 장사꾼 스타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경제력은 물론 교육과 신체적 건강 문제까지 무한 경쟁 사회로 바뀌며 결국에는 식품과 주거 등 모든 배급도 없어지게 되죠.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싼 인건비와 세제 혜택 등의 특혜를 보고 중국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막 사회 진출을 시작한 많은 파리허우들이 자연히 외자 기업에 취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파리허우들은 중국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으며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들의 소비 액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당연히 생기기 시작한 것이 그들 젊은 파리허우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서구식 유흥 문화였고, 이때부터 먼저 고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사람들부터 이 새로운 흥분을 만들어내는 유흥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이라는 큰 그릇의 정책을 만들어 놓은 후 장점인이 주석 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파리허우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력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여러 분야의 경제 부분에 뛰어들어 경쟁을 하며 자립하고, 그중 적지 않은 파리허우들이 상당한 경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사회에 또 다른 사회 풍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파리허우 이전의 기성세대 중 그들과 비교적 근접한 세대의 중국인들이 오히려 파리허우들의 생활 방식과 사회 활동 등 여러 곳에서 보이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위에 동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중국 기성세대의 많은 수가 경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며, 수험제로 키운 자식들에게 오직 출세와 부를 위해서 높은 학력이 필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파리허우에 속한 자식들을 가능한 북경대와 같은 유명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자 중국의 많은 대학들은 쉬지 않고 입학생 수를 늘려가기 시작했고, 과거에 비해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파리허우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서 중국 사회가 파리허우이면서 동시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었죠. 물론 이건 일반 사회의 생활과 경쟁에 국한된 것이었긴 했지만, 당시 중국 사회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놓고 본다면 매우 센세이션한 변화였고, 그 변화는 다음 세대인 링링허우들에게 연결되면서 중국 공산당을 장악한 시진핑 시대가 무르익어가게 됩니다. 시진핑 시대가 2기로 접어들면서 파리허우들은 사회의 경제 분야 외의 정치권과 권력 속으로 들어가 권력과 정치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가운데, 좋게 말하면 그들의 충실한 일꾼이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순종하는 개가 되어 공산당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빠른 변화를 해나가는 중국 사회에서 파리허우들은 동북공정을 외치고 목에 핏대를 올리며 정권을 다지는 동시에 외국과 각을 세워나가면서 장기 집권을 계획하는 시진핑의 정권에 바짝 다가가 새로운 세대의 시작인 링링허우들의 세뇌 작업을 보면서 중국 사회 안에서 가장 활동력 있는 위치가 되기 시작하죠. 이 시기부터 중국에서 정권 외의 인사들 중 거의 파리허우에 근접했던 사람들이나 파리허우들 중에서 재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정권과 손잡고 땅 짚고 헤엄치듯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동북공정과 링링허우들에게 세차게 세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애국주의와 공산당을 찬양하며 만들어낸 내국에서의 소비 성향으로 인해 외자 기업들의 투자로 중국으로 들어온 자본 대부분이 이들 몇 안 되는 재벌들 손으로 모이게 되고, 그 경제력은 다시 1%도 안 되는 중국 권력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일반 백성들 대부분의 생활은 이 같은 경제대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저급한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 사회의 새로운 세대인 링링허우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대두됨과 동시에 과거 파리허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의 새로운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링링허우들은 파리허우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개념을 사회에 진출하기 전인 어린 학생 시절부터 보고 배우며, 시진핑 정권의 세뇌 작업에 따라 습득됨으로써 공산당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고 단지 매우 위대하다고 받아들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링링허우들은 중국에 암울했던 과거의 일이나 경제가 완전 밑바닥을 쳐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현실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오직 현재 중국의 경제력과 하드파워 등이 활성화된 모습만 본 세대이기에 현재의 중국 공산 정권은 위대하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링링허우들은 빠링허우들이 세대를 넘어가는 경계선상에서 양쪽의 상황들을 모두 조금씩이나마 접해본 것과는 달리 오로지 화려한만을 본 세대이기 때문에 매우 극단적 위험성을 내포한 세대로서 진실에 매우 취약한 중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세뇌시키고 있는 시진핑의 공산정권이 보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링링허우들은 상당히 왜곡된 현실과 이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부평초처럼 쉽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들 링링허우들은 공산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세뇌 작업에 따라 머릿속에 무조건적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들어앉아버림으로써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시야가 극히 좁혀져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상황인데도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정신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황에 따라서 중국의 현실이 경제적인 면을 떠나 모종의 고난이 겹쳐 다가오게 된다면 그들은 조금 막무가내여서 귀찮기는 하지만 엄청 간단하게 흔들어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 중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중국 정권의 수뇌부에서는 링링허우들을 어린 학생 시절부터 이렇게 되도록 자신들이 조정하고 만들어 나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링링허우들은 과거 중국 국민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세대이고 중국의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상 기성세대에 의해 엄청난 허구 속에서 살지만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일부는 허파에 바람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링링허우들은 별로 특이한 것 없는 허구와 허상에 사로잡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신봉하듯 타협이 어려운 중국인들로 성장하기에 뭔가 매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 같아 보이는 이들이지만 실상은 상황에 따라선 완전히 과거 중국으로 회귀해버릴 수도 있는 위태함을 보이는 세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고 속의 중국이란 뭔가 하나에 박혀버리면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종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현재 상황과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링링허우들 역시 그들만의 사고에 빠져 타협이 어려운 인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링링허우들에 대한 중국 기성세대들의 인식은 그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세대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원주민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은 바로 전 세대인 1990년대에 태어난 중국인들보다 거의 8배나 많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유년기를 보낸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링링허우들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기성세대에서는 좀 싸가지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빠링허우들을 향해 꼭 빠링허우들처럼 고지식하게 군다라고 표현하는 세대들이죠. 또한 이들은 중국에서 올림픽이 치러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여기저기서 미국과 견주어 볼만한 높은 수준의 국력을 갖추었을 정도로 급성장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중풍에 취해 있기도 한 세대입니다. 중국 사회와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진핑의 공산 정권은 이 새로운 세대인 링링허우들을 자신이 원하는 중국인들로 만들고 또한 애국이라는 말로 중국에 대한 자부심, 즉 공산당에 대한 자부심을 부각시키고 무한 충성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멍해를 씌우며 세뇌해왔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대두될 나이가 아니기에 거의 맹목적이라 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에 동속되어 무한한 충성을 보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공산 정권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그런 역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오로지 시진핑의 세뇌 속에서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며 곤궁에 빠져 본 적이 없었던 세대이기에 참을성 역시 전혀 없는 부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삶 속에서 작디 작은 고통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무섭게 돌변하여 그동안 시진핑의 공산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던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매우 큰 위험성과 위태로움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 공산사회에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들어낸 시진핑 정권에 직접적인 불만을 내뱉으며 동시에 그 정권을 흔들어대는 집단이 생긴다면 그들은 10중 8구 아직까지 화려한 외에는 어떤 어려움도 경험하지 못하여 참을성이 전혀 없는 링링허우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각 세대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 각 세대들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와 함께 그들의 과거 상황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현실적인 그림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지겨울 정도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한국을 아래로 보며 무시하고 싶고 심한 질투와 시기 속에서 헐뜯어가며 정신승리하고 있는 중국 애들을 휘어잡고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